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토빠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거대한 로보택시 제국, 과연 현실이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구글과의 역대급 동맹부터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철폐 신호, 그리고 경쟁사들을 절망에 빠뜨린 테슬라 세미트럭의 충격적인 실제 데이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구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이사회가 순다르 피차이 CEO에게 엄청난 성과급을 주기로 승인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무려 최대 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 규모인데요. 재밌는 건 이 성과급이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의 실적과 찰떡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기본 1억 3천만 달러에 앞으로 3년 동안 웨이모의 회사 가치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 최대 200%까지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피차이 CEO의 올해 기본 월급이 200만 달러 수준인데 웨이모와 드론 배송 서비스인 윙 관련 주식 보상까지 모두 합치면 향후 3년간 총 보상액이 무려 6억 9,200만 달러, 한화로 거의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웨이모는 현재 10개 도시에서 무인 택시를 운영 중이고 앞으로 약 20개 도시로 늘릴 계획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동안 알파벳 내부에서 돈만 쓰는 실험적인 프로젝트 취급을 받던 웨이모가 이제는 구글의 핵심 수익 모델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예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달리는 상황에서 구글 경영진 역시 무인 택시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또 다른 엄청난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번엔 테슬라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에요. 구글, 테슬라, 그리고 에어컨 등 제조기업으로 유명한 캐리어 등이 모여서 유틸라이즈라는 새로운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 돌리느라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고 전기 요금은 폭등해서 빅테크 기업들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니까 IT 기업인 구글과 모빌리티 기업인 테슬라가 업종을 뛰어넘어 뭉친 거예요. 이 연합의 목표는 비싼 돈을 들여서 전력망을 새로 까는 대신 지금 있는 인프라를 더 똑똑하게 써서 전기 요금을 낮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 정부나 전력 회사들과 협력해서 전력을 저장해두는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인 ESS나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다시 전력망으로 보내는 V2Z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전기가 남을 때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꺼내 쓰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개선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최대 230조 원이나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버지니아 주에서는 이 연합의 지원을 받아서 전력회사가 전력망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사의 대용량 배터리인 메가팩이나 가정용 배터리 파워월 같은 에너지 저장 사업을 주류 시장으로 확 밀어붙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셈입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인공지능 반도체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다음 주 산호세에서 열리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6에서 젠슨 왕 CEO가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를 겨냥한 새로운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플랫폼 네모클로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AI 에이전트가 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챗봇이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는 수준이라면 AI 에이전트는 한 차원 더 높은 거예요. 알아서 목표를 이해하고 회사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문서 작성이나 데이터 분석, 스케줄 관리 같은 복잡한 다단계 업무를 스스로 처리해주는 진짜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엔비디아는 기업들이 이런 똑똑한 비서를 쉽게 만들고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도구 상자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거는 이 네모클로가 엔비디아 칩이 없는 환경에서도 돌아간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동안 엔비디아의 엄청난 힘은 우리 반도체를 써야만 우리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다는 그런 폐쇄적인 생태계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남의 반도체에서도 작동하게 개방한다는 거는 엔비디아가 단순히 인공지능 반도체 찍어내는 회사를 넘어서 범용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겠다는
그런 무서운 전략으로 볼 수 있겠어요. 게다가 기업들이 AI 도입을 가장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회사 기밀이 새어나갈까봐 걱정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기존에 인기를 끌었던 오픈클로 같은 에이전트들은 보안 문제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쓰지 말라고 막아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네모클로는 아예 처음 설계할 때부터 강력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도구를 꽉꽉 채워 넣었어요. 네모트론이라는 엔비디아의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벌써 세일즈포스, 구글, 시스코, 어도비 같은 굵직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오픈 AI가 에이전트 시장에서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기업용 시장을 겨냥해 더 안전하고 개방된 무기를 들고 정면 승부를 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최근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테슬라의 올해 2월 수출 성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테슬라 차이나가 지난 2026년 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만 대의 전기차를 수출했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4.2배, 그러니까 420%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실적으로 테슬라는 중국 내 수출 상위 10개 기업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그 10개 기업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1위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1월과 2월 누적 데이터로 보면 중국 토종 브랜드인 체리 자동차가 24만 3천 대, 지리 자동차가 15만 6천 대를 수출하면서 테슬라보다 전체 물량 자체는 훨씬 많은데요. 하지만 2월 단일 달만 놓고 봤을 때 기존 상위권 중국 기업들을 가볍게 뛰어넘는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준 건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단순히 중국 내수용이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글로벌 시장으로 차를 쭉쭉 뽑아내는 거대한 수출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물량을 아주 공격적으로 해외에 배정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요즘 중국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 경쟁이 정말 피터지게 치열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는 중국에서 만든 차를 다른 나라로 원활하게 팔아치우면서 전 세계적인 테슬라 차량 수요가 여전히 아주 탄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미국의 유명한 금융 분석 매체인 더 모틀리 풀의 라이언 반조 분석가가 전기차 기업 루시드에 대해 아주 뼈아픈 평가를 내렸습니다. 테슬라와 비교하면서 루시드 주식은 마치 전염병처럼 피하고 있다고까지 강하게 표현했는데요. 루시드가 내세우는 사업 전략이 이론상으로는 훌륭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업계 1위인 테슬라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어마어마한 자본력에 밀려서 도저히 살아남기 힘들다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먼저 기술 전략의 격차를 짚어보면요. 루시드는 단순한 자동차 공장을 넘어서 기술 공급 업체로 변신해 원가를 줄이고 이윤을 남기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방식은 테슬라가 이미 완벽하게 마스터한 그런 영역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수년 동안 부품 제조부터 차량 안의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직접 통제하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냈잖아요. 쉽게 말해 우리가 아는 애플이 아이폰 기계도 만들고 그 안에 운영체제인 iOS도 직접 다 만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테슬라는 막강한 자본과 브랜드 파워로 이 생태계를 꽉 잡아서 고객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루시드가 이제 와서 이걸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즉 AI와 자율주행 분야로 넘어가면 테슬라의 우위는 더 압도적인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운전자 없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로보택시 시장이 무려 5조에서 10조 달러 규모로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이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은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차들이 끊임없이 모아오는 데이터거든요.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에 수백만 대의 차가 돌아다니며 어마어마한 주행 데이터를 싹쓸이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며 시장을 선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이제 막 차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루시드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테슬라에 비하면 너무나도 빈약한 수준입니다. 이런 한계는 루시드가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맺은 파트너십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루시드가 우버의 로보택시 사업에 차량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정작 우버는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루시드 것이 아닌 다른 회사 것을 찾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동차라는 껍데기, 즉
하드웨어보다 그 차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두뇌인 소프트웨어가 훨씬 돈이 되고 중요합니다. 근데 파트너인 우버조차 루시드를 첨단 소프트웨어나 AI 기업이 아니라 단순히 껍데기만 만드는 차량 제조사로 취급하고 있다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죠. 결론적으로 규모와 실행력에서 두 회사는 아예 체급이 다릅니다. 자동차 사업은 처음에 공장 짓고 설비 까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장치 사업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넉넉한 현금과 실제로 차를 대량으로 문제없이 찍어내서 팔 수 있는 실행력이 필수죠. 테슬라는 1조 2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시가총액을 자랑하며 이미 전 세계에 깔린 기술과 판매량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32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 루시드는 이 험난한 자동차 시장에서 잦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재정적인 방어막도, 뚫고 나갈 실행력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루시드가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이 매체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미국 연방교통부 장관인 션 더피가 제1회 자율주행차 안전 포럼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웨이모, 죽스, 그리고 테슬라 같은 최고의 자율주행 혁신 기업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요. 션 더피 장관이 직접 자율주행차가 있다면 과연 운전대가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낡은 규제들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차값을 낮추고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테슬라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려면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이라는 법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운전한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대, 페달, 백미러가 있어야만 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통부 최고 책임자가 직접 이 요건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거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에 맞춰 법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테슬라가 준비 중인 무인택시 사이버캡에겐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소식입니다. 사이버캡은 애초에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는 디자인으로 발표됐잖아요. 만약 예전 규제가 그대로 유지됐다면 테슬라는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면제를 받아야 했고 그마저도 1년에 2,500대밖에 못 만든다는 치명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사업성에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근데 운전대와 관련 부품 의무 규정이 아예 사라지면 테슬라는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사이버캡을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이버캡의 경제성이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션더피 장관은 자율주행이 미국 기술이길 원한다. 중국 기술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정부가 안전만 따지면서 낡은 규제로 발목을 잡는 대신에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자국 기업들이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길을 활짝 터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당장 오늘 규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실제 법이나 규정이 고쳐지기까지 행정적인 절차와 시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책임자가 직접 포럼을 열고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규제 완화가 이제 시간 문제이고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기대감은 이미 규제가 풀린 것과 다름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테슬라의 대형 전기 트럭인 세미와 관련된 아주 놀라운 실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물류 기업인 모네 트랜스포트가 테슬라 세미 트럭을 실제 화물 운송 현장에 투입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텍사스와 미국, 멕시코 국경을 오가며 무려 7,560km, 미국 단위로는 4,700마일을 달린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너지 효율, 즉 전비가 테슬라가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1마일을 달리는데 전기가 1.64kWh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테슬라의 공식 목표치가 1.7kWh였는데 이걸 거뜬히 뛰어넘은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형 디젤 트럭과 비교해보면요. 똑같은 거리를 달릴 때 디젤 트럭이 쓰는 에너지를 전기로 환산하면 대략 5.5kWh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세미 트럭은 기름 먹는 하마인 디젤 트럭보다 에너지를 무려 3배에서 4배나 적게 쓰면서 매연은 단 1g도 내뿜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네 트랜스포트 측도 이 결과에 정말 감격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압도적인 결과는 모네 트랜스포트뿐만 아닙니다. 가파른 산악지대인 도너패스를 오르내린 아크베스트라는 물류 회사는 1.55kWh라는 더 놀라운 전비를 기록했고요. 펩시코나 DHL, 싸이아 같은 굵직한 물류 기업들도 모두 1.7kW 안팎의 아주 훌륭한 실적을 냈습니다. 연구소나 평평한 테스트 트랙이 아니라 험준한 산길과 국경을 넘나드는 진짜 거친 물류 현장에서 테슬라 세미가 디젤 트럭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여러 회사의 데이터를 통해 확실하게 교차 검증받은 그런 셈이에요. 물류 화물 업계에서는 기름값이 회사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디젤 트럭과 비교해 에너지 소비를 3분의 1 이하로 확 줄일 수 있다는 건 회사 수익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트럭 자체의 뛰어난 성능과 저렴한 유지비는 이렇게 확실히 입증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충전 인프라입니다. 물류 회사들이 이 트럭을 100% 활용하려면 테슬라가 짓고 있는 대형 트럭 전용 초고속 충전기인 메가차저가 미국 전역에 얼마나 빠르게 깔리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텐데요. 테슬라는 2026년에 세미트럭 생산을 본격적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고, 최근 로스앤젤레스에 최초의 공용 메가차저를 오픈하면서 인프라 확충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